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관리의 셰르파입니다. 지하 침수는 대부분 물탱크에서 자동 수위 조절 고장으로 물이 넘쳐 발생해요. 오버플로우 감시를 못하면 침수되는데 최하층에 전기실과 기계실이 있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요. 그런데 지금 소개하는 사고는 다른 원인이에요. 일요일 아침 7시경 집사람이 전화가 울렸다고 했어요. 제가 아침 일찍 운동하러 나간 사이에 전화가 왔었던 거예요.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6시 20분과 6시 40분에 두 직원이 각각 전화한 기록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는 생각에 바로 전화를 해보니 직원이 순 넘어가듯이 말했어요. 지하에 물탱크가 터져 물난리가 났다고 빨리 나오라고요. 최하층인 지하 2층에 물탱크가 있는데 2층이 물에 잠긴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출동하면서 사고 원인을 생각해 봤는데 한 달 전쯤 물탱크 청소한 게 뭔가 잘못됐다고 추측했어요. 현장에 도착해 보니 직원들, 미아원 1명, 지하 2층 구분 소유자 1명, 승강기 업체 1명, 그리고 회장이 침수 복구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회장에게 인사할 때 제가 제일 늦게 나온 게 좀 미안했어요. 사고 원인이 궁금해요. 제일 먼저 물탱크실에 가봤어요. 물탱크가 터진 게 아니고 급수 압력 탱크 연결 플렉시블관이 터졌던 거예요. 저와 통화했던 직원은 사고 원인을 정확히 전달할 경황이 없었던 거죠. 바닥물은 어느 정도 제거된 상태였고 화물용 승강기 피트 내에 펌프를 심어서 물을 제거하고 있었어요. 한 달 전쯤 집수정을 깨끗이 청소해 놓은 것이 정말 행운이었어요. 집수정 물이 거침없이 잘 빠져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생각보다 피해는 크지 않아 다행이었어요. 지하 2층에 유일하게 분양된 구분 소유자가 있는데 그는 침수 연락을 받고 나와서 자기 물건들을 챙기고 있었어요. 주차장 바닥물은 10cm 이하로 찼던 것 같아요. 이 건물 취약점 중 하나는 당직실과 방제실이 1층에 있는 거예요. 더구나 두 실은 서로 떨어져 있어서 당직자가 모니터를 볼 수 없어요. 당직자는 방제실에 대기하지 못해요. 당직자는 이렇게 보고했어요. 아침 일찍 지하 2층 집수정 펌프가 도는 속도가 느렸어요. 보통은 돌다가 멈추는데 계속 도니까 이상해서 내려가 봤더니 온통 바닥이 침수되어 있었던 거죠. 집수정은 딱 한 군데 있는데 이 펌프가 계속 돌고 있었던 거예요. 당직자는 우선 교대 근무자에게 전화하여 나오라고 했고 119에 침수 사실을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했고 소장인 저에게 전화했는데 안 받자 회장에게 전화하여 보고했어요. 회장은 놀라서 급히 나왔어요. 감시 카메라를 검색해보니 물은 새벽 2시 30분경부터 기계실에서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펌프 수압 10.5m 압력으로 4시간 넘게 물이 나와 지하 2층 바닥을 점령한 거예요. 수도 계량기를 확인하니 물 166톤이 빠져나왔어요. 저는 왜 배관이 터졌는지 처음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배관 재질이 약한 게 문제였어요. 압력 탱크가 구석에 있다 보니 배관 연결 공간이 비좁아서 꺾인 배관 부분이 생겼고 이곳이 터지면서 사고가 난 거예요. 터진 시각이 공교롭게 새벽 2시경이었고 당직자는 이를 뒤늦게 발견하게 되어 일이 커진 거예요. 물 제거 작업은 오후 4시 반까지 해야 했어요. 문제는 급수설비 시공 담당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일요일이라 전화를 받지 않은 거예요. 인터넷을 뒤져 배관을 보수할 수 있는 업체마다 전화해 봤지만 일하는 곳이 없었어요. 다행히 배관 가게 좀 전화 연락이 된 데가 있었어요. 방문하여 배관을 준비할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 배관은 있어도 양 끝에 연결하는 부속이 없었어요. 직원이 파손된 배관 부분을 커플링으로 연결하여 임시라도 쓰다가 나중에 새 것으로 바꾸자고 했어요. 다시 배관 가게에 찾아가 파손된 부분에 연결관을 덧대고 클램프로 조였어요. 이걸로 압력 탱크에 연결하면서 일단 위기 모면을 기대했어요. 펌프를 가동하자 압력이 14m를 넘을 때 연결 부위가 다시 터져 복구에 실패했어요. 압력 탱크 기준 압력은 10.5m지만 처음 시동을 걸면 14m 이상 압력이 올라갔다가 하강하면서 10.5로 조절되는데 이 압력을 배관이 견뎌내지 못한 거예요. 가열관이 약하다는 게 문제였어요. 내부에 철심이었고 겉에만 철심이 있었어요. 펌프 정상 가동은 내일로 미룰 수밖에 없었고 이제 고문이 시작됐어요. 당직 근무자는 밤새도록 민원에 시달려야 했어요. 찾아오고 전화하고 난리를 쳤거든요. 아플싸. 그런데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었어요. 압력 탱크 기능을 죽이고 그냥 펌프를 돌려도 괜찮았던 거예요. 압력 탱크 1차측 밸브를 잠그고 펌프를 가동하면 되는 거였죠.
압력 조절만 잘 안 될 뿐 물 공급은 가능하다는 걸 업체가 와서 알려줬어요. 보수업체가 가져와서 설치한 배관은 무척 튼튼하게 보였어요. 시공업체를 신뢰할 수 없었어요. 1.5m밖에 안 되는데 가요관 자재비를 얼마나 아끼겠다고 이렇게 약한 것을 썼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여기는 전등공사 메리박스로 플라스틱 박스를 사용해서 어이없었는데 싸구려 배관을 써서 물난리가 났으니 더 어이없었어요. 부실공사가 사고 원인이었어요. 하자 보존기간 3년이 지나서 하자로 처리할 수도 없었어요. 도면도 부실해서 배관 재질에 대한 명확한 표기도 없었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참, 사고 발생 시 조치 방법을 말씀 안 드렸네요. 물난리가 났을 때는 밸브를 잠가야 합니다. 소방 배관일 때는 해당 라인 알람 밸브나 프리액션 밸브를 잠가야 하고 급수 배관일 때는 중간 밸브를 찾아 잠가야 해요. 이 사고의 경우는 급수 압력 탱크에서 발생한 것이기에 압력 탱크 1착직 밸브를 잠가야 해요. 그런데 물이 흐르고 있으니 먼저 제어반 전원을 꺼서 물 흐름을 죽이고 밸브를 잠그면 되지요.